2019년 제1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세션별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교육재단의 교육정책팀의 송하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미래교육을 공유하고 오산교육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너무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번 포럼이 더 반갑고 의미 있는 자리로 느껴집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가까워져서 교육을 향한 좋은 생각과 실천들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우리나라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세션의 H트랙의 주제 발표 주제는 오산형 교육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저희 오산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통적 교육 관심사를 가진 선생님들끼리 자유롭게 모임을 결성하셔서 체험이나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연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이제 교단에도 있었지만 교직에서 있다 보면 학교 내에서만 선생님들이 이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서로 옆에 동료 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선생님이 어떤 고민이 있고 나는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나누는 자리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궁금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잇고자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이 사업에서 지금 활동 중이신 분과 선생님들을 모셔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2019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복한 교집합해서 교사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운영 개요 추진 방향, 사업비 집행 지침 및 제출 서시 네트워크 분과별 활동 소개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영 개요는 저희는 사실 교육재단은 학교랑 좀 다르게 학교는 이제 3월부터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회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1, 2월에 준비를 해서 공문 발송을 해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선생님들이 이런 분과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시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관내 초중고 재직 교사면 어떤 선생님이건 5명 이상 그리고 3개교 학교 이상이 모이시면은 요 네트워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좀 홍보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작년에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선생님들이 신청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데 2019년에는 좀 더 빨리 시작을 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의해서 3월 달부터 공문을 시행을 해서 작년에는 10개 분과, 올해는 총 17개 분과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7개 분과 이렇게 분과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과명은 저희가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끼리 자유롭게 모이셔서 저희한테 신청서, 계획서죠. 1년 계획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활동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용은 희망 분야 연수나 체험 활동 등을 지원을 하고요. 그 네트워크별로 보면 분과별로 선생님들의 참여하시는 숫자가 많이 다르세요. 어떤 분과는 6명부터 시작이 되고요. 많은 분과는 20분이 넘게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구성 인원에 따라 활동 지원비도 차등 지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문 발송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영 계획서를 공문 발송할 때 같이 붙인 파일로 해드려요. 그래서 운영 계획서를 받고 그거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토하는 과정은 저희가 뭐 이렇게 심사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선생님들이 어떠한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럴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고 그거대로 거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올해는
더 많은 분과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해 주실지 몰라갖고 이번에는 조금 예산을 막 선생님들한테 부탁해갖고 처음에 원하셨던 예산보다 조금 낮게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해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한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겹치게 되고 이러면은 좀 내년에 다시 또 신청해 주세요 한 네트워크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네트워크 운영계획서를 검토하고 나면 이제 사업 설명회를 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을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활동을 하십니다.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에서는 회계를 예산을 쓰실 때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에듀파인으로 올려서 관리자분들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고 이렇게 쓰시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분과별로 분과 대표 선생님 계좌에다가 직접 돈을 활동지원금을 입금해 드려요. 그래서 그 체크카드로 활동을 하시고 정산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수증 나중에 그것만 해서 정산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구성 내용 예상 집행 제출 서류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예상 집행과 제출 서류예요. 선생님들이 어떠한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동아리 이런 걸 하시면서도 교육 활동을 하시면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게 돈 관련된 거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쓰실지가 복잡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보고서 엄청난 양의 보고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엔 찾은 게 공모 사업으로 돌리면서 대표 선생님들한테 활동지원금을 직접 드리고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운영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서 저희 처음 양식을 보시면 2장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보고서 양식이. 근데 선생님들은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나중에 내실 때는 막 10장, 20장 내시는데 저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 활동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서 쓰시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선생님들끼리 공통적인 교육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희 뭐 어떠한 체험 활동을 가는데 왜 자비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면서 또 다양한 것도 배우고 그럴 때 이제 이런 활동 지원비를 이용을 하세요. 그런 것들에 이용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 결과 보고서를 쓰시면 됩니다. 뭐 사업비 집행 지침은 요거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저희가 그거 받을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예상 집행 기준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활동지원비를 받으면 운영비로는 40%까지 쓰실 수 있으세요. 운영비라 하면은 이제 협의회비죠. 뭐 식사를 하시건 다과를 쓰시건 간식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만 지켜주시면 다른 것들은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제출 서류는 좀 아까까지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7개 분과를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7개 분과 중에서 3개 분과 선생님들을 대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로진학 상담분과가 1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순번은 저희 계획서 내신 순서예요. 제일 먼저 하게 내셔서 작년에도 정말 열심히 의미 있게 활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 이렇게 협의회가 있으세요. 대표 선생님께서 이렇게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거기 보시면 9번에 영어회화 교육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관내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수업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시고 수업 자료도 개발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분과입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은 상담 교육 분과가 있어요. 저희 그 학교마다 이제 위클래스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도
관내 이제 상담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분과 신청을 해주셔서 오산형 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열심히 개발하시고 아이들한테도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3개 분과의 선생님들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듣고 3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은 한꺼번에 받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담교육분과입니다. 그래서 오산형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중학교의 김두리 상담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마중학교 상담교사 김두리라고 합니다. 저희 상담교육분과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리 고백하고 시작하자면 제가 발표를 잘 못해봐가지고 많이 떨리는데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6년부터 저희 오산시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오산상담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오산시 그 관내에 있는 전문 상담교사와 전문 상담사, 그의 학교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오산시 청소년들의 정서적, 심리적 지지 기반 요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개인의 학습 능력에 대한 요인 분석,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반 정보를 교류하고 연수를 통해서 상담교사와 상담사의 상담 역량에 강화하고 학교 상담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담 프로그램 공유를 하고자 상담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4년차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오산시 관내에 있는 상담사, 상담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협의회를 만나면서 진행해 왔는데요. 연수나 상담 박람회 같은 것처럼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개인적 연계를 통해서 협력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 할수록 각 학교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외부 프로그램 및 강사에 대한 정보, 좋은 강사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지역 특색에 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의 욕구가 커져 왔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것은 실행력인데, 이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도 필요하고, 정기적 만남이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산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저희가 듣게 돼가지고요. 몇 해 동안 바라고 꿈꿔왔던 오산형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획과 동시에 학교 간 연계가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교 간 선생님들 간의 소속감,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응집력이 더욱 커져왔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의 한계 때문에 부딪혀왔던 실행하지 못했던 도구 개발이나 저희 프로그램 개발에 실행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상담교육분과가 오산시 청소년 특색에 맞는 발전 가능한 상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상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현장 중심의 학생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면 다양한 학생들의 상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의견을 모았던 뜻을 합쳐진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가 됐는데 이렇게 훌륭한 네트워크가 학생들에게 참다른 미의 교육과 공동 목적을 위해서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네트워크가 강화되어가지고 영역별로 교류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을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멘토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고 지역 전문가 그룹, 대학 간의 연계 등이 있다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상담 교육 복과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다음은 그간 2016년도부터 저희 상담 협의회가 해왔던 연수나 자격 연수 활동들을 간단히 표시해 본 표입니다. 오색빛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 이름을 오색빛깔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나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꿈을 찾는 오색빛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나름 요약된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산시 청소년들의 색깔을 빛나게 깔롱지게 만들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산시 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저희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오산시 지역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들 간의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4가지 정도의 것들을 뽑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산시는 젊은 도시여서 맞벌이 부모님들이 다들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의 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 부모하고의 교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경험의 재구성이 힘들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경험의 재구성이란 인간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겪었던 일이더라도 과거를 그때 당시에는 속상하고 힘든 것만 기억이 난다면 다시 상담 전면에서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얘기를 나눔으로 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교훈 같은 거죠. 교육된 그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들 만약에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면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그때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런 것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좋은데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그런 대화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다시 과거 안 좋았던 사고 패턴대로 계속 그렇게 사고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산시 내에서도 그 지역의 조송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 이동이 잦아 학교 그 위치에 따라서요 위기 가정의 위임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 외부에 이제 위기 학생이 왔을 때 반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도 함께 끌고 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올바른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 및 공동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특징들을 종합을 해보면 학생들의 안전망은 그런 안전망이 되어주고 다양한 자격이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나무처럼 멘토가 되어줄 관계 자원이 없이 미숙한 상태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올바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요. 그런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위기 가정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특징들을 뽑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그런 필요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많은 의견을 교류했는데요. 저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청소년 발달에 맞게 예전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행했던 관례,
결의 같은 통과 의식을 치료적 과정에서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과거 관혼상제라는 단어가 있듯이 선조들은 인생이 급격한 변화에 진입할 때 당면하는 혼돈과 어려움, 그러니까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했고 실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성인식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남자아이는 상투를 트고 여자아이들은 두루마리를 두르고 이런 것처럼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있듯이 몇 세 이후부터는 여성으로서의 몸가짐, 어른으로서의 몸가짐들을 점점 가르쳐오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어른이다, 성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런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는 통과 의식을 그런 거를 치료 장면에서 넣을 건데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그런 몸으로 이렇게 의식 활동을 통해서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 자기 어린 아이의 모습 같은 것들을 벗어 던지고 이제 어른으로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책임 있는 성인으로서의 행동을 느끼도록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작점을 느끼게 해주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중심인데요. 저희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활동이 중심입니다.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그 학생들의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서 얻는 교육,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 그냥 지식적으로 앉아서 남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더욱더 체득을 하는 더욱더 빠르고 절대 잃지 않는 교육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신체 활동을 움직이고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그거를 상담 장면에서 막 풀 수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그런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 교과서 위주의 교육 활동을 벗어나서 상담실에 와서 상담 프로그램 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식의 내면을 가꿀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접 경험 재구성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험의 재구성에서 간접과 직접을 나누는 겁니다. 간접 경험이라고 한다면 상담자가 가장 먼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본 프로그램에서는 만약 상담자가 본인이 겪었던 경험들, 본인이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겪었던 사례들을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삶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아이들이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습득하는 오랜 그런 동시간대에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오랜 시간 겪은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변화를 얻는 것들을 내러티브 탐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내러티브 탐구를 주요 골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러티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하나의 통합적인 이야기로 구성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현재에 비추어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계획을 염두에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는 살아온 시간에 걸쳐 삶에 대한 사건들을 의미하고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외부로 표현하여 개인적, 사회적 삶을 구성하는 이야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살아가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상담자가 함께 살아내어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아 전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직접 경험은 본인들 스스로가 겪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다들 다양하고 개성이 강한 아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 겪었던 경험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겪었던 경험들을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들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프로그램의 중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체감 확립, 계속 앞에서부터 저희는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자아 정체가 자기가 바로 서야, 그때서야 타인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다 모두 다 자아 정체감 확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과제 첫 번째는 자아 정체감 확립을 중심 과제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학생들은 청소년기 학생들은 이제 자기 의사들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억지로 하는 활동에서는 흥미를 갖지 못하고, 설령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억지로 시키는 그 순간부터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 장면에서는 자기 개방을 얼만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온 아이들이 상담은 나중에 후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도구 개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통과의식 같은 것처럼, 그리고 자기 표현하는 방법들 같은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잘 없거나 서툴기 때문에 뭔가 도구를 필요하게 된다면 보다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도구 개발이나, 또 통과의식처럼 내가 이 순간에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려면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몰입도, 그래서 상당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구 개발에 힘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소통하고 성장하고 꿈을 찾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상담교육 김두리 선생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회화 교육분과 성호중학교 김혜경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혹시나 오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이론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 지금 수업은 이론 수업이 아니고 교실에서 직접 적용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론을 약간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세션에 참석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미래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 그 개정교과서에 6대 핵심 역량이 있죠. 그걸 어떻게 학생들에게 적용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하시고,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마지막 세션에 보니까 우리가 그걸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4Cs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6대 핵심 역량인데, 사실은 4차 혁명이 일어나고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는 벌써 4C가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벌써 방향을 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나중에야 이제 이걸 보니까 이런 어떤 기소 연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어떻게 하면은 4C를 영어 교과에 적용할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나요? 자, 봅시다.
저희들 지금 오산에 영어야 전문 강사가 13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분과에 모시는 분이 11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발전이 있을까 해서 터치 더 스카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일단 제가 이런 순서로 얘기했습니다. What's the forces and how can we achieve forces in class?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이 네 가지를 우리가 force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도 수업을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까 그게 대해서 항상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적용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21세기에 보면은 forces 이게 지금 가장 핵심 역량으로 아이들이 배워야 될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과 비판적 사고, 협력, 창의성이죠. 근데 오산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제 수업의 받침은 뭐냐면은 student centered learning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그리고 또 activity centered learning 활동 중심 수업이고 그다음 이 학생들이 지금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PBL, Problem Based Learning 이 세 가지를 지금 합쳐서 제 어떤 모든 수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에 보면은 오산에는 미군 장병 영어회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딴 지역이 없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울 수가 있죠. 이 미군 장병을 같이 뛰어놀고 게임도 하고 또 뭐 그림도 그리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영상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음악을 깔아놨는데, 자, 우리가 오산에 있는 미군 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가 평택에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요. 지금 저희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어, 언어, 그러니까 랭귀지 스킬이죠. 배우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을 많이 애들이 기다려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제가 요구한 거는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도록 시켜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 주로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에게 What's this? 이제 Describe this picture.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수업이 애들한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커뮤니케이션의 중점은 그다음 콜라보레이션. 저는 모든 수업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얘기가 있죠. 17명의 영어 배우기 위한 학생이 있으면 17명의 레벨이 있다. 다 레벨이 달라요. 근데 모든 수업을 하고부터 너무 좋은 점은 이 4명의 구성원들이 다 어떤 차이가 있죠. 근데 서로 보완 관계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4명이 있으면 다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가장 이제 베스트 스튜던트한테는 가장 밑에 애들을 좀 가르치고, 그 다음 중간에는 어떤 다 역할을 줘서 한 명도 수업에 빠지는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모든 수업을 할 때. 왜냐하면 모두가 다 나는 수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나도 뭔가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사실 education is to teaching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배우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는 거 그럴 때 뭔가를 배워갈 수 있는 게 참 좋은 어떤 모든 수업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여기 콜라보레이션 할 때도 저희들 단어를 배울 때 절대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A to Z 게임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모둠별로 만약에 본문을 이제 리딩 부분을 한다면 교과서를 보고 그래서 너는 여기서 A부터 예를 들어서 H까지 모든 단어를 찾아라고요. 그럼 4명이 Z까지 다 나눠요. 역할 분담을 해서 그게 본문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타임 이즈 리밋.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죠. 그 시간 안에 모든 단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다 찾아서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서로 물어가면서 그럼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서로 가르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기 밑에 보면은 단어 꾸리기 게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 물고기가 8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는데 교육학자의 말들이 학생들도 8초 동안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교실에 요즘은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애들로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 단어 꾸리기 게임도 단어 이렇게 만약 여기에 이제 아플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장애, 사과 이렇게 적어서 단어를 꾸리 서로 모둠별로 해서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단어 꾸리기 활동을 하고 그다음 플래시카드 게임 잘 아시죠? 단어를 이렇게 해서 서로 넘겨가면서 맞추어서 가져가는 단어. 이런 모둠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 to Z 게임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어떤 예시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또 다른 라도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활동 방법입니다. 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인사하고 그게 없고 영어 반장이 있으면은 걔들이 오자마자 칠판에다가 오늘 날짜 쓰고 단어 몇 페이지 단어 5개 이렇게 적어 놓아요. 그럼 모든 아이들이 교과서를 찾아서 단어 5개를 적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5개를 불어서 이게 모둠별로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5개 단어면은 단어 뜻에서 10점이 되는 거죠. 다 맞으면. 그 모둠별로 몇 점이 되느냐. 그럼 그 팀에다가 3회 이상 우승하면은 제가 이제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또 게임이 있고, 그 다음 택시도 게임. 이것도 단어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단어 찾기를 많이 하죠. 모둠별로. 그리고 또 월드 헌트 게임. 혹시, 저희들도, 교사들도 7교시 되면 피곤한데 학생들은 엄청 피곤하죠. 그리고 또 걔들은 또 학원까지 가야 되니까. 보통 오전 수업에는 그렇지 않는데 오후 수업에는 애들 데리고 이렇게 좀 확실히 넓으니까 엎드리게 해요. 그리고 단어를 조별로 제가 단어 시트를 주면 다 적어요. 근데 A조는 B 서로 돌려가지고 엎드려서 단어 찾기를 합니다. 조별로. 그래서 애들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게 이겁니다. 라도 게임이라고 보면 날짜 쭉 있죠. 애들 오면은 그래서 제가 부르면은 단어 그 단어가 있으면은 체크를 해가지고 이 단어가 이제 모둠별로 점수가 되면은 나중에 3회 이상 우승이 되면은 애들한테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둠별 수업이라고 하는 게 서로 협력하겠죠. 어떤 아이가 교실에 너무 늦게 들어오면은 단 그 모둠 애들 막 그렇게 얘기해요. 빨리 단어 적어. 이 페이지야. 막 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수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가 다 통제가 되고 자기들끼리 벌써 공부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저는 본문 리딩을 할 때 직소 리딩을 해요. 직소 리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어떤 본문을 레벨로 A, B, C, D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가장 하이 레벨인 애를 저는 뒤로 줘요. 그래서 르 레벨은 A로 해가지고 모둠별로 가서 A는 A끼리 모여서 B, C 이렇게 다 자기 수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원모둠으로 와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2번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수준별로 자기가 가서 A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와서 원모둠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여기서 배우고 와서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 대해 본문에 대해서 또 좋은 거는 움직인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A 모둠에 가서 막 얘기하고 와서 또 원모둠에 와서 또 막 얘기하고 그래서 애들이 어떤 영어 수업이 지루하다 이런 말을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 완성되면은 한 종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이 사인이 다 검사를 해서 얼마 되면은 제가 다시 또 스티커를 준다거나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본문에서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하는 게임이 뭐냐면은 스피드 릴레이 리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 학생이 어떤 본문 텍스트가 있으면 한 학생이 한 문장을 읽고 해석하면은 4명이 돌아가면서 그 본문을 다 앞에 나와서 한 문장 읽고 해석하고 한 문장 읽고 쭉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애들이 굉장히 읽기 연습이 되고 본문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협력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메스터 시스템이 좋은 자유학기가 좋은 게
이 수업을 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저는 독서를 통해서 관찰,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있습니다. 자, 크리티컬 저 생각하기를 제가 많이 학습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주로 보통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단어를 먼저 주죠. 학생들에게 생각할 때 아무런 어떤 클루를 주지 않으면 생각하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클루를 주고 거기를 대서 다시 작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각을 끌어내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 학습지 어떤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죠. 자, 영어 독서입니다. 저 영어 독서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려고 하면 1시간도 할 자신이 있는데 지금 15분 만에 끝내려가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책들이 앤서니 브라운 책들, 1년에 앤서니 브라운 책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뭐 실리 빌리, 그 다음에는 마이 맘, 그 다음 피기북, 그 다음 또 앤서니 브라운 책들 중에 여기 Voices in the Park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 뭐 윌리 더 드리머 이런 앤서니 브라운 책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좀 전에 어떤 섹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즉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어떤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여기 비판적 사고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개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학습지를 만들 때 우리가 제 아는 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걔가 방학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한국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해. 그래.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식점에 가서 우리 문화는 만약에 짜장면이라면 모두가 올 짜장면이래. 그래서 한국 사람 볼 때 미국 사람들 야 너희들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는 학교 때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묻어가는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지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이런 교육에는 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독서 교육을 하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답이 없어요. 독서 교육에 이 책을 읽고 하는 교육에 좋은 게 정답이 없더라고요. 모든 생각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답을 몰라요. 학생들은 그래 너 생각도 맞을 수 있고 또 얘 생각도 맞을 수 있고 선생님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럴 때 애들이 배려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아무리 배려하라고 얘기해도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는 배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서교육이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애랑 나랑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래서 독서교육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여기 이건 뭐 했느냐면 더 기빙 추리를 했어요. 더 기빙 추리를 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물은 겁니다. 여기 디아플로보마야에 너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애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시로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저는 이 책이 너무 재밌더라. 잠 패트릭 놀만 마칸시 The Boy Who Was Always Late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진짜 답이 없어요. 저 이 책이 읽으면서 저도 이 책이 답이 뭔지 몰라요. 혹시나 읽어보시고 답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에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떤 저기 세션에서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은 생각이 설계되면은 인생이 설계된다. 그 말을 꼭 얘기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면은 걔가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위에 거는 뭐냐면 실리 빌리를 저는 또 꼭 합니다. 사실 실리 빌리라고 하는 이 책은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있더라고요. 이 실리 빌리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너 걱정이 뭐니? 애들이 보통 야 너 걱정 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아요. 근데 학습지를 하고 속마음을 이 실리 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죠. 나는 선생님이 이런 걱정이 있어 얘기할 때 애들이 이렇게 속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어떤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죠. 내가 이런 걱정이 있구나. 본인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빌리도 진짜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의성 문제인데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나올 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면은 여기 픽처북을 많이 만듭니다. 이게 책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일단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부 이 아이들이 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다 이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뿌듯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들고. 그 다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 이번 학기에 만든 책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책들을 내용들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얘들이 만든 책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원래의 어떤 책들이랑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림들이 달라요. 해석은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그림들, 그 아이의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기 보면은 보여드릴 겁니다. 넘어가지 않네요. 네네. 이게 지금 이번 학기에 만든 겁니다. 특히 이 아이는 굉장히 자신 없는 애예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영어 어학실에 제일 먼저 와요, 지금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데 제가 놀란 게 여기에 자기가 퀴즈를 만들어 왔어요, 퀴즈. 여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 나오지 않는 동물을 골라라. 이것까지 생각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눌러주실래요? 네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만든 게 미니북을 만들 수가 있죠. 이것도 애들이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워리달이라고, 이거는 우리 6대 역량 중에 뭐 심리적 역량이라고 애들 이게 그 걱정만 이제 실리빌리를 하고 난데 이 워리달을 만들어요. 너희 걱정을 이 워리달에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워리달에게 다 털어놓아라. 근데 이걸 하면서도 애들에게 어떤 미적 감각을 개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더라고요. 애들 이걸 만들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UCC를 만드는 거죠. 유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을 알 수 있는 게 정말 단어를 하나 줬는데 이 단어로 타이포그래피를 하라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은 그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애들 본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갤러리 워킹을 해서 가장 잘하는 애들에게 스티커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명화 변경하기. 저희들이 뭘 하고 이걸 했느냐면은 윌리 책을 했어요. 앤소니 브라운 책에 보면은 윌리 더 픽츄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너가 아는 명화를 이렇게 새롭게 변형시켜봐라.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고 영어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글씨를 쓰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교과서 굉장히 애들이 좀 딱딱해하는데 저희들은 물론 이제 릴레이 스피드 리딩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재밌어요. 근데 여기 교과서를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전부 다. 단어를 다 그림으로 넣어놨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생님이 시간이 너무 걸려요. 학생들한테 다 책을 그림으로 만들어라 하면은 애들이 또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창의력인 어떤 기를 수 있고, 그 다음 한 게 월드 프로젝트. 세계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만든 어떤 그림 교과서입니다. 지나갑시다. 예. 그리고 또 신문 만들기. 제가 지금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애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잡지를 오려요. 오리고 이 자유학계제니까 주제 선택 왔을 때 조별로 조장에 나와서 이 사진을 하나씩 고르라고 얘기해요. 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 기사를 써라. 네가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쓰기 원하니? 그럼 조별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 기사를 써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어로 다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정말 애들의 기발한 생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조금만요. 그 뒤에.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스캐빈저 헌트라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에는 1년에 한 번씩 스캐빈저 헌트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쭉 이렇게 어떤 미션을 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조별로 줘서 이걸 이제 활동을 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보면 something shiny, 빛나는 어떤 거 찍어오라. 이러면 다 달라요. 조별마다.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제가 스캐빈저 헌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Education is not the learning of facts.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단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다. But training of mind to think.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죠. 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다.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게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C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뒤에 하나 더 누르셔야 돼요. 예, 성월중학교. 경력이 많으시다 보니까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성호중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진로진학 상담분과 오산중학교 이창수 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사실 4시 10분까지 끝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냥 3분짜리 동영상 하나 보고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없으면 바로 끝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시간이 좀 더 남으면 저도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좀 저 아닌 자랑 아닌 또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 아니,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시간이 가네요. 네, 거기에서 안 돼? 예, 동영상 안 되네요. 실행 안 되면 사실 제가 여기 그 진로진학 상담 교사로 자리 섰는데 사실 그 세션에서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처음에 제 여기 명단이 없어서 제가 스페어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임박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간을 때우는 땜빵 강의구나. 흔쾌히 제가 또 성학영 선생님하고는 재단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얽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오산시 처음 실시된 국제 인터내셔널 퓨처 에듀케이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국제 포럼인데 또 네트워크 운영 사례를 또 부탁하길래 그럼 네트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지 안내를 드려야겠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산 지역의 선생님들이 아니고 또는 오산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좀 자랑 좀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 오산 지역에 들어오다 보면 왜 자동차 내비게이션 작동하면은 오산 지역 딱 들어오면 나오는 멘트가 있죠. 저 맨 위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의 도시 오산시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이들은 무척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넘어가는 거죠?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제가 넘길게요. 네. 뒤로. 항상 어딜 가나 이게 좀 아무리 4차 산업 사회라 하더라도 이 테크놀로지적인 문제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진로교육이 뭐 여기서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최근에 들어서 뭐 진로교육이 중요시 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오산시 교육 철학 중에 가장 제가 이제 유의 깊게 보는 게 요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진로하고 딱 맞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어디 가나 이야기하는 게 진로 찾기란 말 많이 써요. 그죠?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등 없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이런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진로는 바로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진로 진학 상담 교사들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실행을 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주는,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네트워크 분과로서의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하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그 운영하는 사업에 같이 협조하는 거고요. 크게는 이제 오산시 교육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오산시 교육재단, 그 다음에 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오산시 올해 처음 발족한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개의 단체에 우리 진로기사들이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근데 그 참여하는데 역시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운영비를 우리 여기 교육재단에서 지금 협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진로교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교과교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또 진학 진로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역량, 그 다른 교과보다도 시대 변화는 사회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주는 네트워크 예산 가지고는 요 부분과 관련된 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구회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렇게 연구의 날짜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 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한 이제 가장 크게 기억될 만한 게 뭐냐면, 우리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들, 네트워크 분과에 속해 있는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제주도 워크숍을 시행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전액 무료로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7월 22일 1박 2일로 강원도 속초 그리고 이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도에는 사실 이제 그 서귀포 그 YWCA 실제 여기 그 원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강의도 거기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도와 이제 오산시의 그 문화나 무슨 뭐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 진로 찾기도 역시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가 속초로 잡은 건 강원 진로교육원이 있어요. 강원대 속초에. 그래서 거기도 좀 견학도 하고 거기 원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올해는 4개 단체 그 관련 그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산시청에 3분, 그 다음에 교육재단에 1분, 그 다음에 오산 진로진학 상담센터 센터장님,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우리 진로교사, 이렇게 해서 15분이 20일 날 떠나는 걸로 다 예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체험연수 중심으로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 외에 뭐 우리 그 진로진학 상담 분과의 그 선생님들이 모이는 건 뭐 정말 자주 모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이게 진로진학이라고 하는 게 교과도 아니고 어떤 행사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정체성이 되게 애매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서로 아쉬워서 모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웬만하면 자기 혼자서 그 학교에서의 그 자기 역량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이제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사실 제가 그 앞부분에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제 3가지인데, 선생님들의 열정,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만남, 이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모이면 행복해해요. 행복한 이유는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하는 일들인데 사실 이 일에 우리 진로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뭐 우리 오산 지역 선생님들은 다 대부분 아시지만 가장 특이한 일이 뭐냐면 9개 중학교의 미리네일학교에서 그 한 학년의 학생들이 전체 다 진로 체험을 가는데 재단에서 전부 다 교통수단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지역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오산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굉장히 자랑하고 있고요. 제가 2014년도 15년도 화성 오산시 지역 협의회장 할 때 75개 학교가 있는데 75개 학교의 그 진로체험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을 때 오산시는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해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올해부터는 진로진학 상담 센터가 운영된다. 드림웨이라고 하는 센터가 운영되는데 여기에 실제적으로 또 진로진학 상담 선생님들이 한 70% 상담 요원으로 활동하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이제 바로 이겁니다. 진로진학 상담 센터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네트워크 선생님들,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오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로 다 하는 거거든요. 진로 박람회. 이게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론 이제 오산시 관계자분들이나 우리 오산시 교육재단에서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해요. 부스 하나 얻어가지고 운영도 하고요. 또 1:1 멘토 멘티 상담도 직접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것이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거죠. 같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 안 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게 네트워크 우리 15분 중에서 각 9개 중학교 대표성을 띈 선생님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제일 못났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은 거예요. 이분들 열정은 정말 동영상 됐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안 돼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토요 미리네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지원 네트워크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희들은 오산시 이 진로와 관련된 분들과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어떤 업무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단위학교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업무를 준다, 내가 받는 게 싫다 이런 의미에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오산시 교육재단에서 얘기하거나 오산시 평생교육에서 얘기하면 이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어떤 이렇게 배척되는 대상이 아니라 동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 협의회 간담회 할 때마다 꼭 부르고 오시라고 하고 또 저희들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월 1회 이상은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마 네트워크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사실 이제 전문성도 좀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어디 가서 연수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연수하면서 뭔가 얻어가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마 만들기, 우리 선생님들 바리스타 연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수시로 간간히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 되게 의미 있어 하시고 또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어떤 진로 체험과 관련된 분야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의미 있어 하시고요. 올해도 역시 이제 이게 작년도에 시행됐던 거고요. 올해도 역시 시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수업 공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성우중학교 김혜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영어과도 굉장히 잘 되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업 공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효과는 다 좋은 거는 다 말씀드렸는데 문제점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네트워크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이제 목적은 같은데 약간의 조직 간의 단위 학교와
오산시 교육재단과 오산시 평생교육과와 뭐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이런 약간 조직관계에서 과연 누가 이렇게 좀 중추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거냐, 네트워크를 이끌어갈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고민해야 되고요. 저 역시도 뭐 계속 이렇게 같이 하기는 좀 가끔은 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 시간 다 됐나요? 예, 뭐 이런 거 다 너무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뭐 하여간 오산시 사는 거를 이렇게 쭉 모아봤어요. 이런 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하는 일이 즐거우면 행복해진대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옆에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즐거워지면 그게 또 더 큰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즉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의 가치와 함께 하면은 그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앞부분에서 앞부분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인용하던데 이 내용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마을에서 함께 하면서 같이 구현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게 돼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산교육재단이 그 교육도시 오산에서 이 교육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을 좀 도와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민간학이 이렇게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들 이렇게 각자가 추구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한마음이 이렇게 된 거에는 뭐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도 이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하는 게 물론 일을 드리는 거 요런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선생님들의 고충을 좀 더 저희가 이해를 하고 좀 더 좀 윤택한 교직 생활이나 학교 교육 활동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매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창수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 협의회 때 저희가 좀 많이 참석하려고 선생님들한테 때도 쓰고 선생님들이 불러만 주세요. 저희는 가서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듣겠다고 하고 가서 협의하면서 이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런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협조 좀 해주세요.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항상 이번에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더 저는 더 많은 분과를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개 분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장님께 또 부탁을 드렸어요. 연속 2년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그래도 흔쾌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 그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분과별 활동 사례를 좀 보셨는데 혹시 이런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분과 사례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저희 다들 설명을 너무 잘했나 봐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시작을 할 때는 초등학교 시민참여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재단이. 그래서 마을로 이제 교육과정을 좀 갖고 나와서 체험 위주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 확대를 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는 연구기획팀이 생기고 올해는 이제 교육정책팀으로 생기면서 교사들, 학교가 변해야지 저희도 변화하겠다. 학생들도 선생님도 좀 더 편해지겠다.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사들 역량 강화 연수나 아니면 이런 네트워크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시민참여학교는 이제 매년 더 성장을 해서 새로운 탐방학교들도 많이 열어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국책사업으로 있는 돌봄 교실이나 방과후 수업도 저희는 이제 학부모 강사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60여 명이 넘는 학부모 강사님들을 1, 2월에 이제 역량 강화 연수를 시켜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서는 엄마지만 학교에 나가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선생님으로서, 마을 선생님으로서, 마을 교사로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학부모 강사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재단 쪽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이제 위에 2층에 보면 부스에 저희 재단 활동 관련된 부스나 성과집 같은 게 많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공지사항 하고 이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제 4시 30분부터는 오늘 이제 저희가 제1회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시작을 이제 아침에 개회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후에는 이제 주제 발표를 8개 세션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700여 명 가까우신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하셨고 현장 접수도 해서 지금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자료집을 1000부를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오전에 다 이렇게 팔려나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갖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교육 오산 국제포럼이라고 네이버 창이나 이런 데다가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랑 사전 신청 홈페이지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자료 탑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관련된 거. 그래서 세션별로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거 다운받으시고요. 이따 4시 30분 여기 대회의실에 가시면 종합토론이 이루어져요. 오늘 참여하셨던 해외 학자분들 그리고 각계의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 시민들 해서 종합토론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니까 끝까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주제별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